이번 세미 불장이 원래 1분기 또는 4월에 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지연돼서 아쉽기는 하지만은요,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막 적극적으로 하다가 좀 약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 그 확률은 남아있다 말씀드리고, 그 가격 또한 뭐 저 한 120K, 130K까지도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인 물장에서도 뭐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예측을 하였지만 20만 달러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안녕하세요. 코인 매니저 배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3월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른 것 같습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점점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이 드네요. 네, 사실 뭐 저희 채널 작년 10월 중순, 거의 10월 말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6개월 돼가네요. 6개월 동안 이제 거의 구독자도 1.5만 명까지 와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일단 감사하고요. 덕분에 이제 이렇게 채널을 좀 많이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6개월 가량 이제 하면서 되게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취임 이후에는 너무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이제 관세, 이렇게 막 불확실성 계속 이렇게 던지시면서 이제 되게 많이 힘든 뭐 시기를 좀 보내고 있었는데, 뭐 그러한 것도 사실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한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 이제 너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에 휘둘리기보다는 이런 큰 움직임, 큰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좀 시장에 임하시면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이제 그렇게 좀 중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 뭐 그런 것들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건강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2025년 투자 전망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점검하는 시간도 가지고 좀 개인적인 경험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좀 투자를 막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냐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은요, 제가 2017년, 18년 때는 뭐 단 조금의 뭐 소액으로 좀 움직임을 보였었다 생각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저도 2020년 12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좀 많은 금액을 넣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때 이제 리플이죠. 리플랩스, 지금은 소송이 끝났지만은 SEC가 이제 리플랩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이제 사실 그게 악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느꼈던 게 이것은 뭔가 제도와 발판이 되는 움직임이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가지고 사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뭐 많은 이제 저도 다사다난한 이제 경험을 얻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죠. 사실 위험하고, 이제 그렇지만 이걸 알고 나면은 그거의 리스크를 좀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위험하냐면은요,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장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뭐 상한선, 하한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매우 심하고, 그리고 약간 뭐 일부 소수들에 의한 정보가 이제 약간 뭐 완전 정보가 팍 퍼지는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이제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약간 피해를 볼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르고 있으면 좀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다 보면은 힘들 수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느꼈던 것들을 4가지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지, 욕심, 그리고 도파민, 성급함, 이 4가지가 결국에는 이러한 시장 특성의 요인에 의해서 이제 좀 이렇게 나타나는 제가 드리는 교훈 그리고 노하우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보면은 저는 과거 이제 2014년에 처음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였고, 이제 뭐 1년 동안은 뭐 적금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금을 들었는데 되게 뭐 1년 지나고 만기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낮은 이율로서 이걸 뭐에는 돈을 내가 굴리는 게 낫지 해서, 그로부터 바로 1년 뒤 이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죠.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초심자의 행운이랄까요? 그래서 뭐 1년도 안 된 시기에 뭐 거의 한 5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면서 와, 됐다, 좋다 이러면서 이제 하였었는데, 뭐 이후에 조금 욕심이 생긴 거죠. 이제 나 돈 좀 잘 버는구나, 이제 주식으로도 투자에 좀 소질이 있는구나 해서 했는데, 이유는 되게 안 좋았죠. 그때 당시에 좀 안 좋았던 이유가, 돌이켜보면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제 뭐 이런 뭐 리딩방이죠. 소위 말하는 리딩방에서 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이렇게 추천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처음에는 좋았죠. 처음엔 수익을 거두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엔 마이너스로 가는 그랬던 경험이 있었고, 그런 것을 또 중장기로 작전주로 또 하는 세력이 있었고, 또
금액을 알려주는 세력이 있으면 저는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고 이제 선물 같은 것들도 해봤는데 결국엔 다 제로였고, 왜 그걸 또 말씀드리냐 싶으면 이건 무지거든요. 무지. 내가 모르는 거고 남이 아는 걸 통해서 나는 그냥 딸깍딸깍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잘못된 것인데 그 시기에는 모르죠. 왜냐면 돈이 벌리니까. 그런 걸 모르는 건데 그것을 좀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인 시장에서도 뭐 저도 이제 선물도 해봤었는데 단기적으로 하는 플레이죠. 단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 롱도 치고 숏도 치고 하는데 사실 양방향을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웨이 베팅이 사실은 더 제일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웨이 포지션이 제일 좋다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흐름을 판단해서 나는 계속 숏만 칠래 하시면 오케이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이 성장하고 산업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롱을 외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이런 마켓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또는 사이클에 맞춰서 또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좀 분산을 해서 좀 맞춰간다라는 의미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크립토 시장에도 되게 다양한 약간 좀 안 좋은 곳들이 또 많습니다. 이렇게 좀 뭐 지갑을 털어간 해킹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다단계 코인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 뭐 약간 피싱 같은 거죠. 피싱도 당해가지고 이렇게 코인을 뭐 전송해보기도 하는 그런 착오들도 다 겪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저는 피가 되고 살이 되었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 말고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더 다양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셨던 게, 조금은 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게, 그리고 이렇게 좀 제한되지 않은 이제 자금의 운용 측면에서 대출을 하면 사실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되게 좀 운용하기 안 좋은 자금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매월마다 지출돼야 되는 것들도 있고 만기에는 좀 갚아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기가 있는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사실 좀 불편할 수 있고, 만기가 없는 이제 본인의 여유 자금으로 운용하면은 조금은 더 기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마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다양한 뭐 저희 투자 경험도 있고 되게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 시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급해하시지 마시고, 뭐 유지는 급해하시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뭐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서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것을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는 포지션을 사이클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좀 잘 해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국 뭐 투자는 뭐 시간이라는 뭐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변동성, 가격 변동성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것을 잘 맞출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사실 이것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해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벤트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 이벤트가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시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지금의 상황 그리고 2025년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촬영일은 2025년 3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2025년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불장 끝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결론을 먼저 이제 두 갈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불장, 알트코인 불장 아직은 오지 않았다 라고 이제 저는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대한 근거들, 이제 논리들은 뒤에서 좀 풀어나가도록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랑 이제 알트코인 시가총액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뭐 제가 항상 반감기 때마다 2012년, 16년, 20년, 24년 이렇게 있었고 100배, 30배, 뭐 8배,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데이터는 이제 트레이딩뷰에서 제가 좀 편집한 자료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2016년 두 번째 반감기에는 한 30배 정도 상승을 하였죠. 2020년도에는 한 8배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2024년 지금 반감기 이후로 한 34%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에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과 이제 밑에 보시면 Others라고 있죠. 저희가 이제 코인 라디오에서 말씀드리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제 전체 크립토 시가총액에서 상위 10개를 제외한 이제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의 합이고요. 이것이 약간 알트코인 이제 뭐 중소형주도 다 있기 때문에 약간 알트코인으로 보기에는 좀 좋은 지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2016년 두 번째 반감기 때 30배 상승하는 동안에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3만% 상승했습니다. 이게 뭐 몇 배죠? 300배죠. 300배.
3만 프로 이제 상승을 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20년입니다. 2020년도에 비트코인 650% 이제 8배 상승하면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2600% 상승하였다. 그러니까 26배 상승하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반감기 기점으로 비트코인은 34% 상승하였는데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오히려 빠졌습니다. 지금 27%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계속 빠질 것인가 보았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사실 비트코인이 거의 6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은 해봐야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뭐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인데요. 이게 2016년을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016년에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좀 상승을 한 적이 있는데 알트코인은 반감기 이후부터 한 1년간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기점으로부터 좀 빠졌었고 이후에 비트코인이 먼저 움직이고 알트코인은 후행해서 좀 올라갔던 경향이 있고 비트코인보다 한 10배 가까이 이제 올라갔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 흐름과 조금 유사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저는 이번 반감기 사이클에서는 뭐 미니멈 2배, 맥스 한 5배 정도 상승할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알트코인도 그거 곱하기 한 멀티플 한 3배에서 5배 정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뭐 하락일 수 있긴 하지만 충분히 저는 기회가 있고 아직까지 그래서 비트코인 불장, 알트코인 불장 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시장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ETF에 대한 내용입니다. ETF 수요는 사실 가격 상승의 주요 키포인트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ETF가 지금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 대비해서 한 6%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뭐 작은 수치지만 이게 사실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또 큰 수치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2024년 1월부터 비트코인 ETF 출시 이후 2025년 3월 현재까지 5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ETF를 통해서 축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 2024년 1월 당시가 4.6만 달러였거든요. 지금 8.5만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가격은 약 85% 이상 상승했습니다. 데이터 이거 제가 코인라디오에서 보여드리는 데이터들인데요. ETF 출시 당시에 4.6만 달러였고요. 비트코인 ETF가 20만 개 모았을 때 이제 올타임 하이 7만 달러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행보를 보였었고 이제 비트코인 ETF가 40만 개를 달성할 때 올타임 하이인 11만 달러 달성을 하였고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순유출이 좀 지속이 되었죠. 순유출이 좀 지속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였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 ETF가 뭐 기관 자금도 있지만 개인 자금 그리고 뭐 기업 자금들도 있습니다. 이런 투자 심리를 좀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ETF의 수요에 대한 움직임 이것은 좀 가격 상승의 주요 힌트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매크로 요인도 말씀드립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 비트코인 가격과 많이 상관관계가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 이 글로벌 M2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2011년, 13년 그리고 17년 그리고 21년도에도 글로벌 M2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을 기록했던 경향이 있었고 지금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것이다 보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과 이제 글로벌 M2 유동성은 약간 한 94%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 데이터 분석가가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M2가 보통 한 10주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해요. 뭐 짧게는 2달, 뭐 길게는 3개월 정도 선행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좀 후행해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글로벌 M2 같은 경우가 1월부터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 상승률이죠. 월간 데이터 상승률인데 1월부터 반등을 했기 때문에 한 3월 말 4월부터는 비트코인도 좀 반등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이것들도 좀 유사하게 유의미하게 좀 지켜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2025년 시나리오 제가 세미 불장, 메인 불장 좀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앞에서도 뭐 다양한 사이클, 글로벌 M2 뭐 이런 요인들이 다양하게 좀 다 중첩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5가지 말씀드리면 글로벌 M2가 증가 추세이고 기준금리가 인하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동성이 좀 증가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2025년 1 또는 2분기에 좀 세미 불장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변수가 있었죠. 변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경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은 지연되고 있었다라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두 번째죠. 이제 기준금리 동결기 이후에 이제 인하기가 찾아왔었는데요. 이제 항상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제 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에도 금리 동결 이후 이런 미국 경기 침체 기간은 따라왔습니다. 좀 후행해서 따라왔는데 그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서 이제 금리를 더욱더 빠르게 인하를 하였고 그에 따라서 유동성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런 위험 자산들의 뭐 주식 시장이나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불장이 찾아왔었죠. 이제 그런 게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2024년에 9월부터 이제 금리 동결이 끝났고 인하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저는 2025년 한 2, 3분기 정도는 좀 침체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더욱더
금리를 인하를 빠르게 할 것이고 유동성이 더 증가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약간의 조정은 보일 수 있고 이 시기가 조금은 다 안정기가 접어든다라면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온이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2번, 3번, 4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렸고 이런 경기 침체 우려 거치고 저금리 기조, 유동성 증가에 따라서 분위기가 전환되고 위험 자산의 랠리가 기대하는 게 2025년 3월 또는 4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좀 메인 불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게 뭐 당연히 뭐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은 제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는 뭐 다양한 변수 요인들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좀 수정을 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수정하는 내용들을 좀 유의미하게 근거를 잘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제가 코인 라디오에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점들 있으면 언제든지 좀 편하게 댓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것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좀 의견 주셔도 같이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뭐 다양한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제 알트코인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 이런 비트코인 시장 자체는 이런 하락과 행보가 되게 깁니다. 하락과 행보가 거의 80% 가깝고 상승하는 시기는 한 20%도 안 된다라고 좀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든 시기를 잘 겪고 이겨내고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만 사실 뭐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자가 되기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기반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제 뭐 이런 궁금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뭐 세미 불장, 메인 불장에 대해서 뭐 가격적인 예측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계속 변동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이번 세미 불장이 원래 1분기 또는 4월에 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지연돼서 아쉽기는 하지만은요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막 적극적으로 하다가 좀 약간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 그 확률은 남아있다 말씀드리고 그 가격 또한 뭐 한 120K, 130K까지도 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인 물장에서도 뭐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예측을 하였지만 20만 달러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서 흐름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리고 있다 보니 좀 잘 많이 놀러와 주셔서 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사실 가격 예측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은 이제 제가 계속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다 같이 좀 공부하면서 좀 건전하게 건강하게 좀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도 해주시고 알람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